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고요. 뭐 복잡하고 이해가 안 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기본적으로 같은 그런 걸 텐데요. 고민해야 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는 첫 번째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다룰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수입니다.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죠. 변수를 어떻게 쓸 건가인데, 요 데이터 타입과 변수는 묶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연산을 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문장을 쓰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API, Application Programmable Interface라고 하고요.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에 책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책을 골라서 참고하듯이 그렇게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키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일 처리나 네트워크 처리나 기타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처리, 이런 것들은 요 API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변수에 담아서 연산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문장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될까를 쓰는데, 실제로는 요 API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들, 라이브러리들, API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고급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를 보고 싶었고요. 자, 첫 번째 자바에 국한해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바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쓰냐면 프리미티브, 기본형과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형, 그래서 이 클래스 객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유식한 말로는 레퍼런스형이라고 합니다. 프리미티브,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어떤 데이터를 쓰냐면,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정수, 실수, 문자, 논리, 자바에서는 요 네 가지 타입을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깊이 들어가긴 할 텐데, 그래서 정수, 실수, 문자, 논리, 그 다음에 요 사용자 정의형은 객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의 관점인데, 객체 지향적인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요 객체 타입이라고 하고, 자바에서는 배열과 문자열, 스트링까지도 객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가, 그래서 컴퓨터에서 다루는 게 기본형, 정수, 실수, 문자, 논리, 그리고 객체, 사용자가 정의해서 쓸 수 있는 사용자 정의형, 클래스, 객체, 한마디로 객체라고 하죠. 그 객체인데, 그 객체 중에서도 특별히 자바에서는 배열과 문자열도 객체로 취급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베리어블 타입, 변수는요, 요 데이터 타입과 똑같습니다.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그릇, 실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그릇,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변수, 논리를 담을 수 있는 변수. 논리는 true, false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객체도 담을 수 있는 변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산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 연산자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는 크다, 작다, 같지 않다, 같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는, 정기회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논리 연산자는 크게 and, or와 not. 그래서 이제 산수나 수학 시간에 썼던 그런 논리에 관한 그런 건데, and, or와 not은 전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산술 연산자가 제일 높고요.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게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단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다항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산하는 것 자체 연산자가 산술관계 논리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은요, 사실 그룹이 두 그룹이에요. 조건 판단 그룹, 그 다음에 반복하는 그룹.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조합해 보면 데이터는 기본형과 객체형 데이터를 쓰는데 그 변수도 역시 그에 의존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연산자는 산술 관계 논리라고 하는 플러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크다 작다 뭐 같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또 논리 연산자,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연산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조건 판단 그룹과 반복 그룹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실제로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그런 언어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요 5번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일 처리하거나 기타 통신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고급 기능을 쓸 때 그때는 우리 프로덕트 측이나 이런 데서 제공해 주거든요. 왜냐? 우리가 그런 장치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어떤 밀접한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API를 작성해 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앞에서 배운 데이터 타입과 베리어블 변수와 그 다음에 연산자와 문장을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고급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자,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과일들로 생각하면 과일 많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기본형과 사용자 정의형으로 나눈다. 기본형은 정수, 실수, 문자, 논리,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수도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가 있고요. 실수도 사이즈에 따라서 4바이트, 8바이트 짜리가 있습니다. 문자는 2바이트 정해져 있고요. 논리는 1비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사이즈가 바이트, 1바이트거든요. 그래서 1바이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수만 가지고 정보를 구성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정보를 구성하면 이름, 나이,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름, 문자죠.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나이, 정수죠. 키, 실수죠. 그 다음에 주소, 문자열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객체까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정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기본형의 데이터 가지고는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클래스.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사용자 정의형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클래스를 만드는 기술들이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과 사용자, 그래서 저는 레퍼런스라고 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형이라고 하는데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좀 배우시겠습니다. 기본형, 사용자 정의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변수를 담는 그릇도 결국에는 이 데이터 타입하고 똑같아요.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 문자형 변수, 논리형 변수, 그리고 객체를 담는 사용자 정의형 객체 변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썼나? 이거 한번 볼까? 네, 똑같아요. 그래서 1번 데이터 타입과 변수, 데이터와 변수는 같이 취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퍼레이션은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변수, 연산. 어떤 연산? 산술, 관계, 논리. 관계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관계 논리가 있고 우선순위는 산술관계 논리 이렇게 우선순위가 배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항연산자가 다항연산자, 다항연산자가 있을 때는 다항연산자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연산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놀랍지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실제로 문장은 조건 판단, 그러니까 뭐 if 계열의 그 문장과 그 다음에 반복하는 계열의 반복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장으로서 유효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서브셋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인류가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의 대부분들이 조건 판단과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API 부분은 이제 고급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API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그 의문사항을 해결하시면 자바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들을 다루는데도 편하게 다루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